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 세션은 K-PAS가 고려해야 하는 컴퓨팅 환경, 멀티클라우드라는 제목으로 특별 세션을 좀 이끌어 볼까 하고요. 이 세션을 제가 처음에 요청받았을 때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파스라는 그 키워드 자체입니다. 그 파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아이아스랑 사스랑은 달리 워낙 커버리지가 넓고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스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지만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에 살짝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도 파스를 잘 모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챗GPT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챗GPT의 파스의 정의를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 파스 플랫폼은 그 밑에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을 완화해서 사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응용을 직관적이고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 20개 정도를 추천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이러한 20개 정도의 플랫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긁어보니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 호스팅, 관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파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의 복잡성 완화, 즉 아이아스에 대한 그런 복잡성을 완화하고 개발자분들로부터 부담을 경감을 하고 그 응용의 개발, 배포, 통합,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분야 정도로 정의를 하면 파스를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들고 가면서도 K-파스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파스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추측을 해보니 아까 전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손쉬운 개발 환경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챗 GPT나 AI 관련된 툴 등이 아마 융합이 되면 상당한 시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 없는 배포도 앞에서 보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멀티 분산 클라우드 기술을 수용하게 되면 그 밑에 인프라 부분에 대한 복잡성은 상당히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관리는 이게 AI와 멀티 클라우드에도 상당히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파스에 대한 개념은 요 정도로 이제 저와 같이 커먼 센스를 가지고 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아이아스나 사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뭔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파스라는 영역 자체는 아이아스의 일부를 포함을 하고 있고 파스의 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사스의 일부 영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파스 플랫폼, 즉 파스 기술을 하다 보면 아이아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그동안의 패턴이나 또는 그 특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파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파스 플랫폼 자체가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AI 파스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 파스 플랫폼 또는 그 위에 새로운 트렌드나 분야가 나올 때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들고 나오는 게 파스 플랫폼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앞서 기저 연설 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커먼한 파스 외에도 특정 도메인이나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기술도 이 파스 쪽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아이아스, 사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내에서는 이 파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이고 니즈도 상당히 많고 관련 기업분들도 이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술 동향을 먼저 살짝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단일 클라우드를 거쳐서 중간에 하이브리드,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고 현재는 이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진입하면서 그 초기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트너 쪽에서는 분산 클라우드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산 클라우드는 이러한 클라우드와 또는 그 밑에 엣지 클라우드 그리고 다양한 CSP 클라우드들이 모두 다 연동돼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경계가 아주 많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컴퓨팅 환경을 현재 의미하고 있고요. 상당히 먼 시기에 도래할 것이고 한 30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하에서 보면 가트너에서 지난 4년간의 기술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긴 하겠으나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을 거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키워드들은 현재 엣지 컴퓨팅이나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따라왔던 것은 서비스 메쉬,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터클라우드 관련된 네트워크나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따라왔어요. 파스라는 키워드가 제대로 박혀서 나오진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파스의 기반 기술들입니다. 서비스 메쉬도, MSA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해서 보면 사스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은 충분히 있어 왔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파스가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상단에 있는 것들은 성숙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 기술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할 필요는 있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에도 살짝 좀 눈을 돌려보면 2010년에 오픈스택이 나오고요. 2013년, 15년에 다커와 쿠버네티스가 나왔고 2017년에 웹어셈블리라고 하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오고 약 5년 후가 지나서 국내에서 오픈스택 기반의 솔루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컨셉이 나오고 나서 한 5년 정도 후에 컨테이너 관련된 솔루션, 국내 칵테일과 같은 그런 솔루션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VM과 컨테이너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CNCF에서 강하게 예측하고 있는 웹어셈블리, 제3세대 클라우드 실행 환경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아마도 이때 어디쯤에 솔루션이 나오고 국내에 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기술이 웹어셈블리이고요. 이미 CNCF 쪽에서는 쿠버네티스는 이제 좀 지겹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업계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연구를 진행하고 차기 기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쿠버네티스는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웹어셈블리라는 거죠. CNCF의 얘기를 살짝 들여다보면 현재는 클라우드에서 VM, 그다음 컨테이너,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웹어셈블리라는 이 제3세대 클라우드 실행 환경 쪽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메인 주인공으로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몇 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산업계나 이러한 쪽에 민감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좀 보면 이 CMP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에서는 그나마 앞쪽으로 좀 출시되는 솔루션이긴 한데요. 가상머신, 즉 오픈스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몇 년 후에 가상머신을 관리하기 위한 CMP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오면서 그 후에 몇 년 후에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CMP가 나왔습니다. 현재 웹어셈블리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와 웹어셈블리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CMP가 아마 정부 과제가 먼저 나오고 산업계에 유입되면서 뭔가 좀 더 복잡한 그런 파스 환경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등장했던 가상머신이나 컨테이너나 나오게 될 웹어셈블리 이런 것들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유지되면서 계속 추가되는 복잡성이 더해가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파스가 더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스가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파스의 결이 좀 틀리더라. 라고 했던 것은 저는 이때 한 2017년 좀 올드한 자료긴 한데 17년, 18년, 19년을 거치면서 그 뉘앙스를 살짝은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들여다볼 때 아마존은 아이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지, 세일스포스는 사스의 대표적인 기업이지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사스 기업인데 파스도 그만큼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현재 파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는 MS가 사스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했습니다. 판도가 무척 바뀌고 있고 이 아이아스 파스 사스의 사업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고 어떤 기업은 아이아스 기업이더라, 파스 기업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자체도 이것이 파스인지 아이아스인지 구분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구분이 애매한 것들은 대부분 파스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파스의 영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정부 R&D 기획할 때도 아이아스와 파스가 아닌 분야를 아이아스와 사스가 아닌 분야를 다 파스로 포함을 해서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파스 분야는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세션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본 세션은 이 파스와 아이아스의 경계에 있는 컴퓨팅 인프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국내 K-파스가 쳐다봐야 될 컴퓨팅 인프라로서 간략하게 컨셉 정도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미 많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멀티 클라우드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플랫폼 기술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파스로 분류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니 멀티 클라우드 공통 플랫폼을 잠깐 말씀드리면 멀티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이 되던 뭐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이 되던 또는 뭐 멀티 클라우드 CMP 플랫폼이 되던 그것들은 밑단에 공통적으로 다들 가져가야 될 기술들이 있어요. 이종 사업자의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연계하고 그것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기술을 끌고 왔던 것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쪽을 하다 보니 주요한 기술들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 2종의 클라우드들을 활용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있고요. 그 클라우드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이렇게 확보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의 응용을 배포 운영 관리하는 기술, 그다음 이러한 응용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상의 이러한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 기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의 이런 서비스들이 심리스하게 서로를 쳐다보고 잘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사스가 되던 파스가 되던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내보낼 때 당연히 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의 주요 기술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궁극적으로 봤던 거는 현재는 여기 있는 숫자처럼 26, 29, 54, 464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아마존은 전 세계 리전을 29개, 구글은 29개, MS는 54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3사가 4개, 6개, 4개 정도의 리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의 한 개 기업이 유지하는 것보다 국내 주요 3사의 리전 수가 훨씬 작죠. 그래서 한국은 더욱더 이러한 인프라에 집중하기보다는 파스나 사스의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런 클라우드로 끌고 가는 것이 경쟁력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봤던 거는 이러한 전 세계에 구축된 200여 개에 대한 상당히 많은 클라우드들을
잘 활용할 수 잘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세상을 쳐다봤습니다. 이종 사업자 리전에 상관없이, 즉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연계 운영되고 그 위에 VM이나 컨테이너, K8S와 같은 컴퓨팅 자원들이 어느 지역, 어느 사업자이든지 동일하게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전체 글로벌 네트워크로 묶이고 응용이 어느 지역, 어느 CSP든지 배포될 수 있는 이러한 이상적인 환경을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보고 있었죠.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했던 거는 이러한 주요 기술 스택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11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부에 있는 멀티클라우드 연동을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이종 사업자들은 모두 다 다른 API, 다른 스타일의 형태의 그런 기능들을 뽑아 올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멀티클라우드를 제대로 쓰려면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위쪽으로는 공통 API, 동일한 API를 올려주면 윗단에서는 어떤 사업자, 어떤 클라우드가 되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이 인프라 서비스 연동 부분이고요. 현재는 가트너에서 제시했던 글로벌 7개 시장 순위의 7개 사업자들을 밑에 연동을 해놓은 상태이고 올해부터 국내 클라우드들을 연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릴리즈 직전이고 일부는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봤던 거는 이 글로벌 7개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를 붙여서 글로벌과 경쟁을 할 수 있고 글로벌과 동등하게 이러한 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현재는 10여 개 정도의 이종 사업자들이 붙어 있고요. 그러한 환경 내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의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 위에 응용을 올려보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클라우드가 가장 나한테 적합할까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나고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스펙, 비용, 지역 등등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최적 배치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어딘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해봤고요. 이렇게 한국, 싱가포르, 뉴욕 뭐 이런 데 클라우드를 엮어서 거기 배치된 클라우드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러닝 시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제어를 하고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MCIS라고 하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적 배치,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의 서비스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데 메인 기술이고요. 모니터링 쪽에는 상당히 이슈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마다 운영 체제가 틀리고 VM이라 할지라도 VM에 설치되는 OS가 틀리고 버전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종 환경에 상관없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술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환경처럼 전 세계 한 100개 클라우드 이상을 연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짧은 시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락 없이 받아서 다시 저장, 분석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이 모니터링 기술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SP가 제공하는 API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 쪽으로 좀 움직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전틀리스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하고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세션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컨테이너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 컨테이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되게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클라우드를 정말 클라우드답게 쓸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쳐다보니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현재 컨테이너는 이식성도 좋고 이동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고 물론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떠보도 1번 타자로 떠오르는 게 컨테이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했던 게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을 전부 다 한번 제공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이 제공하시는 그런 K8S를 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갔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같은데 노드를 하나씩 두고 그 세 개, 이종 리전에 있는 노드들을 엮어서 하나의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K8s 기술을 POC를 넘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업자들 중에 이런 K8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어떤 환경이든 K8s는 다 쓸 수 있게, 그리고 동일한 기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왔는데요. 현재는 이쪽은 니즈가 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K8s를 점점 더 많이 누락 없이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해부터는 이쪽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K8s를 잘 엮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세 개를 다 가봤지만 현재의 니즈는 사업자 관리형 K8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파스 플랫폼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 플랫폼 윗단의 새로운 생태계, 서드 파티의 생태계 솔루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스 플랫폼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윗단으로 이제 수요자분들이 쓸 수 있는 API가 현재 한 400여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를 써서 이러한 기반 플랫폼 위에 새로운 파스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는 something new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API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네. 향후에 개발해야 될 기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글로벌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는 스토리지와 데이터 관리 기술이 중요하고요. 현재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도 POC를 살짝 넘어설 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복잡한 응용을 자동화해서 잘 배치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도 글로벌과 같이 차등 없이 다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향후에 가야 될 방향성이고 현재 많은 부분을 왔습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면 제가 이종 사업자,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단일 사업자가 가지고 가더라도 현재 단일 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리전들을 엮어서 쓸 수 있거든요. 충분한 니즈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요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중간에 붙이게 되면 뒷단에 두세 개가 아니라 최소 10개의 이종 사업자들을 제약 없이 붙일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재 파스 플랫폼, 전통적인 파스 플랫폼이죠. 응용을 배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밑에 붙으면 밑단의 CSP 사업자의 종속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적합하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멀티 클라우드 이제 파스 플랫폼을 위한 이런 기반 환경으로서 멀티 클라우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런 커먼한 기반 기술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생태계 쪽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계 니즈 해결형 썸씽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 잡았던 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단에는 한 10여 개 이상의 이종 사업자 클라우드, 리전으로는 한 100여 개 이상의 주요 도시에 있는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온프레미스에 있는 걸 클라우드로 옮겨주기도 하고, 현재 니즈가 있는 아마존의 거를 예를 들어서 KT 또는 KT에 있는 걸 네이버나 MS로 이렇게 이제 사업자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전환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이것이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잡게 된 거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기술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종 CSP 사업자분들의 API를 속속들이 다 쳐다보게 됐고 다양한 사업자의 그런 현재 다른 점, 차별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한 4년 이상 보아왔기 때문에 숙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술, 노하우 기반으로 어느 클라우드든지 옮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잡은 거고요. 여기에도 상당히 들어가 보니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옮겨줘야 되고요. 그 윗단에 서비스 옮겨줘야 되고요. 쓰고 있는 데이터도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서비스와 데이터 세 가지가 모두 다 옮겨져야 제대로 된 마이그레이션 툴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4년, 5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긴 텀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봤던 활용 기술은 직관적이죠. 이런 멀티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그 윗단에 어떤 멀티클라우드든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멀티클라우드 CMP 플랫폼을 쳐다봤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계신데 이 장벽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기술적 복잡성이 커서 주요한 클라우드 두세 개 정도를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활용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이제 멀티클라우드 공통 기술하고 있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 다양한 CSP에 대한 그러한 기능적 성숙도, 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국내 CSP 분들께 좀 공유를 해서 이런 CSP사에서 국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갭도 좀 줄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그 마이그레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국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 사스 활성화 측면에서 자유로운 클라우드 간의 이동, 서비스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좀 생태계 쪽으로 넣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SP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 그다음 사스의 활성화 사이에는 이러한 항상 파스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스 플랫폼의 역할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 아이아스와 파스와 사스가 잘 연계되기 위한 악교 역할을 하는 이 파스 플랫폼이 잘 돼야 국내 이제 클라우드의 선순환 생태계가 잘 엮여질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클라우드 생태계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화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으로 현재 릴리즈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시즌 1이 끝났고 현재 시즌 2를 첫 진입하고 있고요. T 이름으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소스 코드를 릴리즈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원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파스 플랫폼 상에서는 이러한 API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는 이러한 개방형 API 고도화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서드 파티 위쪽에 새로운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API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내에 있는 CSP 또는 현재 파스 기업분들 그래서 이러한 개방형 API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국내 파스와 크게는 클라우드 산업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클라우드는 현재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의 경쟁은 불가하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쪽은 요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쟁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파스나 사스 쪽이 국내는 좀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클라우드 분야는 상당히 공개 소프트웨어의 지배력이나 입김이 센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를 쳐다보면 대부분이 다 구글, 아마존, MS 세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릴리즈되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KT, 네이버, NHN 이런 데서 조금 개발자분들이 들어가셔서 KT도 지원이 되게, 네이버도 지원이 되게 현재 말씀드렸던 이러한 쿠브스피어나 뭐 쿠브패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들은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쓰는 사람들은 글로벌 3사와 더불어서 지원되고 있는 한국의 클라우드도 같이 집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진입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K-파스의 첫 커다란 발걸음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래빗 점프라고 하는 큰 발걸음을
이제 K-파스가 잘 이끌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후에도 의미 있는 세션들이 많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